오늘은 저희 딸내미 때문에 질문을 하나 할까 해가요. 딸내미 때문에 질문합니다가 아니고 네. 딸을 바라보는 내 눈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얘기를 해봐요. 아, 딸을 바라보는 이제 내 내 마음이 음식을 먹는데 좀 넘기기 많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는 즐거워하는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자제를 하고 혼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지.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 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저래 힘들어하지, 왜 저래 넘기는 게 힘들지, 무슨 원인일까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조이는 그 철사가 있었고 발목에 이제 조이는 그 철사가 있었는데 살이 찌면 이게 너무 조이니까 그러고 이제 앞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이제 조이니까 그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몸을 갖다가 자기한테 덜 힘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엄마가 저기 무슨 이유가 있었겠다 라고 하면은 간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고 아유 왜 저렇게 힘들어해 라고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고. 다른 사람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아니 그 아가씨는 네. 그 다이어트의 기준이 달라. 네. 다이어트 기준이 자기가 조금만 더 먹으면 체로 된 걸로 몸이 쪼여지니까 그걸 갖다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사는 거지. 그러면 가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가 입장에서는 최선인 거잖아. 그렇게 되면 엄마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바라봐주고 거기에 감정을 실지를 않으면 가는 페이지가 넘기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목에 이렇게 걸려있던 이 쇠사슬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손목 발목에 있는 쇠사슬도 없애버리고 야를 갖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서 따뜻하게 먹여서 잠을 재워요. 그러면은 전생이 지워지겠죠. 그렇게 해요. 딸아이가 왜 씹는 소리 있죠? 네. 씹는 소리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다른 사람이 씹는 소리? 예. 음식 짭짭 소리 나는 거.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기차나 이런 데서 껌 씹는 사람. 그 소리를 굉장히 막 이어폰을 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거는 안 좋은 걸까? 그냥 제가 좋다 안 좋다기보다 저도 옛날에 아버지가 겨울에 한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갖고 한 12시나 11시나 되셔가지고 동치미 나무 무를 막 아버지가 막 깨물어 드시면 그 소리가 잠결에 되게 좀 거슬렸었거든요. 안 잡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옛 기억을 얘가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서 근데 얘는 그걸 지금 계속 조금 그러고 있다. 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예. 맞습니다. 딸은 다른 사람들이 아작아작 씹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천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것을 갖다 내 눈에 들킨 거잖아요. 네. 그거는 딸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라고. 예. 딸이 그렇게 아작아작 하는 소리를 갖다가 듣기 싫어하는 그것이 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만약에 이제 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딸이 100%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셨으니까 엄마가 100%를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면 딸이 그 소리가 괜찮아져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혼자서 먹게 하려고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를 하니까 가게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웬만하면은 해서 해령 올라가서 먹어라 이렇게 좀 권하는. 그럼 이 딸을 갖다가 완전히 고립시키려고요? 도와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딸이 몇 살일까? 내가 생각하는 딸은 우리 아이라고 했어요. 아까 내 우리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딸의 나이는 몇 살일까? 중학교 2학년. 선생님 그때부터 시작이었대요. 지가. 내가 딸을 갖다 30 몇 살로 안 보고 네네. 중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가는 엄마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안 커야 돼요.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에 행동을 하거든요. 그 엄마가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최종 목적, 내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빛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30 몇 살인데 아직 엄마가 중학교 2학년으로 보기 때문에 가는 안 커야 돼요. 40살이 돼도 가는 중학교 2학년이어야 된다고. 네. 엄마의 무의식에서 가가 크면 엄마가 할 일이 없다. 나는 엄마 노릇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가를 못 크게 하는 거라고.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러고 나는 고고해. 너는 안 고고하지. 나는 높아. 너는 낮지. 이게 계속 머리에서 뱅뱅 돌아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해요. 그러고 각자의 하늘이 있어요. 근데 내려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늘이 저쪽 안에 하늘을 갖다가 내려보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껍데기가 껍데기한테 그러는 거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엄마한테 그거 엄마 고쳐봐봐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가 계속 힘들게 살도록 엄마가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살면서 사람들을 갖다 내려보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내려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게 하늘이 세팅을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계단을 지나가야 돼요. 네. 지나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무시하면 너무 힘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알아차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분리를 시키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럼 내 딸이 자유로워진다고. 예. 현재 저도 그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려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 딸을 갖다가 누군가가 내려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아요. 다 귀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저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 수행으로 절이나 그런 수행으로 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 수행이 도저히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알아차리면 된다니까요. 예. 예. 이게 그거였었구나. 이게 하늘이 세팅한 거라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네. 자꾸 하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씩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 허무한 느낌? 그 공허하다고 해야 될까요? 슬픈 느낌? 그런 게 가끔씩 올라오는데 어떤 원인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긴 대접받고 싶지. 대접받고 싶지. 대접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속이 상하지. 다른 사람은 자기 사는 거 궁금하지 않다고. 내가 나를 자꾸 소외를 시키니까 허무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구걸을 해도 그거는 메우볼 수가 없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다가 다시 또 눈을 저쪽으로 돌리고 사랑해야지 저쪽으로 돌리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늘이 서운하겠지. 네. 그러면 내 자식도 똑같이 나처럼 그렇게 한다고. 자기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내 안에 봤다가 저 바깥에 봤다가 내 안에 봤다가 바깥에 봤다가 그런다고. 내 자식이 살만한 그런 걸 갖다 샘플로 보여줘야지. 네. 내가 날아서 정말 좋고 내가 날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걸 내 딸한테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렇게 명심한다고 하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 자기가 잘 되는 꼴을 갖다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대요. 그래서 가족들도 행복한 걸 갖다 최대한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살아요. 내 자식한테 빛나는 삶을 갖다가 선물하는 거는 내가 나를 갖다 사랑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저렇게 살고 계셔. 나도 저 나이 때 돼서 저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거든. 근데 엄마가 계속 해롱해롱 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있으면 발이 참 많이 저리고 잘 안 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 운전할 때 이렇게 왼쪽 엉치뼈가 이렇게 좀 자주 많이 아픈데 요즘에는 이렇게 엉덩이에서부터 이렇게 종아리까지 뒤에서 많이 땡기고 많이 아픕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절을 갖다가 1년, 2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데요. 네. 지금이 이제 초창기지 한 네. 6개월 됐나요? 4개월. 4개월. 배꼽에서부터 허벅지까지가 불편하다. 이거는 내가 나를 갖다가 잘 대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다. 성장하기 싫다. 어떻게? 2개 다 안 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나를 갖다가 네. 자꾸 아껴주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갖다가 자꾸 말로 뱉어야 되는데 네. 말로 어떻게 뱉어요? 이거 모르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네. 말로 뱉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 네. 나오면은 가벼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를 대우를 해주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허리 4번, 5번, 그리고 이제 선골, 꼬리뼈,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신경, 이거를 갖다가 손을 봤어요. 딸을 쳐다보는 엄마의 마음은 인생이 저렇게 불쌍해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건강해야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딸이 1년 동안 먹기만 하면 체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물을 삼키기도 힘들어서 또 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체중이 한 39kg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다고. 딸 몇 살이에요? 47살입니다. 47살. 네. 그래 40대에 남편이 파킨슨 병으로 일찍 떠났거든요. 야. 그래서 그 남편의 집착이 그렇게 작용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은 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딸이에요? 예. 엄마 기억 속에 딸이 몇 살로 느껴져요? 6살로 보고 있어요. 아, 6살. 6살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 딸한테 마이크 좀 보내줘 보세요. 예.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아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그러면은 딸은 시집은 안 갔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네. 혼자 되었습니다. 아, 이혼했어요? 네. 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초반에 아플 때는 하루하루 나가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1년에 접어들면서 이 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으로. 그러면은 증상은 어떻게 나올까요? 소화가 안 된다.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기가 있어서 체기가 있다. 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약도 잘 못 먹을 때가 많아서 하여튼 무엇을 먹어야지 약을 먹든 밥을 먹든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 아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엄마 미워요? 아니요. 껍데기로는 안 밉다고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많이 밉거든요. 한 번씩 서운할 때는 서운? 네. 전생에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었어요. 정말로 유일한 보호자였었고, 그리고 그 엄마가 나를 갖다가 굉장히 채찍으로 많이 때렸어요. 빨리 죽으라고 밥 먹을 때마다 때렸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그 느낌이 현생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기억을 지웠어요. 그러고 내 유일한 보호자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으면 뭐하나 라고 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전생이잖아. 그럼 이제 현생에 내가 굳이 나를 때린 사람을 갖다 왜 만났을까요? 엄마로 선택을 왜 했을까?
엄마하고의 어업을 갖다가 정리를 하려고 어떻게든 맞서 보겠어 라고 하면서 껍데기로는 그렇게 이제 엄마를 선택을 한 거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자식들은 부모를 갖다 선택을 할 때 효도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를 갖다 용서를 해주면 안 돼요. 용서해요. 용서. 네. 시간 날 때마다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아빠가 아팠을 때 엄마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세세한 기억들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듣기 싫을 만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그거 정리하고 이제 다 풀자 하고 했는데도 또 그게 사라지지를 않는가 계속 이야기. 가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해자가 이제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나도 그때 최선이었다 이런 생각에 딸이 얘기하는 게 귓구멍으로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갖다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엄마도 그때 최선이었거든요. 엄마가 그때 없었으면 그러면은 엄마가 어쨌든 간에 밥을 먹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돼 라는 신념이 있으면 버리세요. 나는 그렇게 명랑하고 생글생글하고 엄마한테 환한 기쁨을 주는 딸이었나? 그런 신념을 갖다가 엄마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신념에 딱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잣대로 엄마를 들이밀지 말라고. 네. 엄마를 선택한 이유는 효도를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딸을 갖다가 자기 나이로 보세요. 그리고 딸은 딸대로 자기 숙제를 잘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딸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중간 단계를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자기 숙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밥을 못 먹잖아요. 밥 넘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바라봤을 때 가슴이 쿵 떨어지지. 그 에너지 먹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거나 말거나 그건 자일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 돼요. 밥을 못 먹는 사실은 이만큼 있는데 어떡하지? 이 감정을 이렇게 덮으면 이만큼이 고통인 거잖아. 딸랑 요만큼인데. 사실만 보세요. 사실만. 그러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러고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고 하고, 엄마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장을 넘겨야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했잖아요. 왔다 갔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리할 거를 갖다가 많이 정리를 했어요. 딸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엄마가 걱정하는 거, 이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그냥 3일 전에 먹은 점심인데, 딸이 엄마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내가 부실하니까 엄마가 나를 좀 봐주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엄마는 봐줘야 된다고 협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에 에너지 주세요.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저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꼬챙이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이잖아. 미워하는 거잖아요. 소화를 못 시킨다, 소변이 좀 안 좋다, 다 힘 딸려서 그래요. 딸 바라보지 말고 엄마가 자기 자신을 갖다 사랑하잖아요. 힘이 빵빵해지지. 그 에너지로 딸한테 에너지 주면 되잖아요. 답답한 생각을 하면 명치가 이렇게 꽉 막히는데, 예전에는 되게 심했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명상을 할 때 여기 명치가 막히면서 뚫리고 막히고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이제 밥을 갖다 한 공기를 먹는데 한 공기를 다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데, 한 숟가락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죠. 2숟갈은 안 불러. 3숟갈, 4숟갈, 이게 이제 10숟가락이 들어가면 이제 좀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밥 공기에 있는 밥알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간.
여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그 시간은 지나갈 거고,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내 몸은 풀리고 완전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살면 되죠. 감사합니다. 그 엄마가 지금 85세인데요. 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주에 한 번씩 엄마한테 가고 했어요. 제가 이제 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엄마한테 가야 되는 이제 마음적인 의무나 부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즐겁게 가고 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수다 막 들고 엄마한테 좀 애교 좀 부리고 이렇게 오면 마음도 좋고 했는데 이렇게 하던 중에 엄마가 좀 기억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지난 3월부터 치매증세가 좀 있구나 이걸 알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지금 드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오빠 혼자 사는 작은 오빠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가 만났다 막 하면 막 오빠 험담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많이 정신교육을 하늘 동그라미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많이 좋아하는 지는데 또 어떤 때는 막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또 어떤 때는 또 심하게 이렇게 또 오빠 험담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듣는 제가 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오빠가 뭐 엄마가 좀 정세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 제가 또 바로 달려가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데 괴롭다 이런 감정을 갖다가 엄마가 느끼거든요. 그러면 훨씬 많이 해요. 아, 예. 사실만 있는 거야. 그냥 서운한 면이 있었었나 보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실만 있는 건데 거기에 내가 괴롭다 이 글자를 갖다 나한테 감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감정을 만들면 엄마는 너무 좋아. 검은 에너지를 먹으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네. 엄마한테 더 해라 이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는 희한하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해요. 남편이 욕을 한다. 아이씨 왜 욕을 하지? 힘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훨씬 많이 해요. 에너지 먹고 얼마나 좋아? 이게 오줌을 가릴 때가 된 아들이 좋은 일로는 어머니한테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오줌 싸는 걸로 엄마한테 두드림 맞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왜 가릴 때도 됐는데 이렇게 오줌을 싸라고 하면서 때리잖아. 이 때리는 게 그 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일주일치 식량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제 괜찮다가 또 일주일 후에 또 에너지를 얻으려고 또 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은 에너지를 갖다가 주지 마세요. 팔목이 좀 아픈 지가 좀 됐는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있어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왜 그런지 혹시 좀 알고 싶어서. 일하기 싫어요. 네. 일하기 싫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기 싫고 월급은 받고 싶어.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어. 네. 그러면은 왜 일하기 싫나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나한테. 네. 그러면 그냥 나는 대접만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어 이게 들어있잖아요. 네. 기통했으니까 네. 손목에 대해서 네. 물어봐야지. 너는 왜 일하기 싫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기통한 사람이니까 이제 대답을 해줄 거야. 저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는 잠만 자거든요. 네.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어. 근데 피곤해요. 그러다가 지치면 푹 자고.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좀 할 줄 알고 해야 아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업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건가? 라고 하면 계속 뺑뺑이 돌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 한 번씩 느껴요. 몇 달에 한 번씩. 기침을 하다가 숨이 꼴까닥 넘어가요. 그래도 안 그러면서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 이걸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은 온몸에 몸부림 안 쳐도 되는데 안 죽어. 그냥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이렇게 죽었겠구나. 안 죽으려고 참만히 애를 쓰고 살았었겠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다 정리돼요.